고! 달슨의 라이브! 이 우루과이 출신의 카바니가 파리를 떠나서 이제 맨유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이 좀 됐습니다. 영입이 되면서 받은 등번호가 7번입니다. 맨유의 등번호 7번은 좀 의미가 있잖아요. 전설의 등번호 이렇게 좀 불리우는데 이 맨유 등번호 7번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초에 알프 스코필드까지 넘어가는 건 너무 옛날이고, 이 전설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1960년 70년대에 보자면 북아일랜드 출신의 그야말로 맨유의 전설, 등번호 7번의 전설의 본격적인 시작, 조지 베스트. 여러분들 OT 가시면 OT고 경기장 바로 앞에 3명의 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 흔드는 그 동상이 있는데, 거기가 보비 찰튼, 데니스 로,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조지 베스트죠. 여기가 진짜 인증샷 많이 찍습니다. 저도 OT 갈 때마다 여기서 사진 한 번씩 찍는데, 그 조지 베스트 시작이었고, 그 다음에 맨유의 위대한 주장이라고 불리는 브라이언 롭슨도 역시 등번호 7번, OT의 왕 에릭 칸토나 딱 기 딱 세우고 역시 등번호 7번이었고요. 맨유 역사의 상징이자 잉글랜드 축구의 또 하나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베컴도 등번호 7번, 호날두도 역시 맨유의 등번호 7번을 달았었습니다. 이렇게 맨유의 등번호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설의 어떤 그 계보라고 쭉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맨유 팬들은 카바니가 이걸 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, 사실 이 등번호 7번을 달고 꼭 잘 됐던 건 아닙니다. 저주의 희생양들도 있었죠. 마이클 오웬과 발렌시아. 물론 이제 두 선수는 약간 좀 쏘쏘였다고 봐요. 그렇게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죠. 마이클 오웬은 좀 나이 든 상태에서 왔었고, 발렌시아는 스스로가 이제 막 하다가 열심히 좀 해줬는데, 이거 등번호 7번 이거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. 그래서 스스로 번호를 좀 반납하기도 했었는데, 진짜 망했던 건 그 선수 뒤에 달았던 등번호 7번들이죠. 예. 앙헬 디마리아. 예, 망했었고요. 딴 데 가면 잘하는데. 멤피스 데파이 망했습니다. 이것도 딴 데 가면 잘하죠. 진짜 망했던 알렉스 산체스. 이렇게 등번호 7번을 달았던 선수들도 안 됐던 선수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산체스가 떠난 다음에 등번호 7번이 지금 공석이었죠. 원래 맨유는 그 비어있는 7번을 제이든 산초를 영입하면 주려고 했는데, 결국 이적 협상 막 하다가 불발이 좀 돼버렸습니다. 딱 이제 등번호 7번 비어있었는데 카바니가 막판 딱 들어오니까 등번호 7번을 딱 준 거죠. 일단은 카바니는 팀에게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공격수가 좀 필요했잖아요. 특히 최전방 같은 경우가. 이갈로 같은 경우는 있는데, 이갈로 이제 겨울 되면 임대 끝나서 좀 떠날 거고, 나머지 공격수들은 좀 젊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복을 좀 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, 22살의 레시포드, 만으로 19살의 그린우드, 만으로 22살의 데니얼 제임스, 만으로 24살의 마샬, 이렇게 있습니다. 저럴 때 정말 좋죠. 특히 뭐 레시포드나 마샬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진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좋을 때가 있었는데, 아무래도 조금 젊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경기의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등락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흥분해가지고 경기를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, 지난번 토트넘 경기 때도 말린 거죠. 사실은 좀 말리긴 한 건데, 라멜라 때문에. 마샬 같은 경우는 퇴장당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으로 33살의 카바니가 딱 와서 이런 젊은 선수들을 쭉 끌어가면서 경험적인 어떤 자산을 좀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,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질라탄이 그랬던 것처럼. 근데 뭐 이런 경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카바니는 또 골도 굉장히 잘 넣잖아요. 지금 카바니가 유럽 무대에서 팔레르모, 나폴리, 파리 이렇게 뛰었는데, 거기서 리그에서만 400경기 이상 뛰었습니다.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2007년 3월부터 이제 팔레르모에서 뛰기 시작했는데, 리그만 따졌을 때 통산 413경기를 뛰어서 250골을 넣었습니다. 야, 이거 2경기 하나는 때려넣었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하네요. 요 기록은요, 같은 기간 유럽 5대 리그 모든 선수 통틀어서 메시와 호날두만이 카바니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, 어떤 선수도 카바니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없습니다. 이만큼 메날두 말고는 카바니보다 그 같은 기간 골을 많이 못 넣었다고 하는 거니까 카바니가 골을 잘 넣는다는 거죠. 또 뭐 우루과이 대표팀으로도 센츄리 클럽 했잖아요. 116경기 뛰어서 50골을 넣었으니까 프로와 대표팀 뭐 오가면서 정말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. 이런 건 분명히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좀 우려도 있죠. 나이가 이제 만 33살이니까 왕년의 어떤 속도나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? 이런 것도 있고, 또 이제 근래에는 파리에 뛰면서 이제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잖아요. 여러 가지 뭐 부상도 있었고, 또 경쟁에서 밀리는 것도 있었고, 그래가지고 좀 못 뛰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유지될까,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제 어쨌든 맨유에서는 카바니를 제대로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, 그러면 최적의 카바니 활용법은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카바니의 팀의 평균 히트맵부터 하나 보여드릴 텐데, 카바니는 확실히 전방 박스 근처에서 많이 싸우면서도 좌우
상당히 넓게 많이 흔들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활용폭은 상당히 넓은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구체적으로 카바니가 어느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골을 넣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. 트랜스퍼 마크트 이제 자료인데요. 자, 커리어 대부분을 가장 많이 뛴 곳은 역시 카바니는 최전방 공격입니다. 여기서 무려 359경기를 뛰어서 259골과 55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. 진짜 잘했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뛴 포지션이 왼쪽 윙포워드 55경기를 뛰어서 26골과 7개 어시스트.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서서 34경기와 16골과 5개의 어시스트. 세컨 스트라이커로는 이제 한 경기 정도밖에 안 뛰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최전방, 그 다음 2순위 왼쪽 윙포워드, 3순위 오른쪽 윙포워드 이렇게 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맨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? 기본적으로 원톱, 투톱 아니면 사이드 이렇게 좀 활용이 될 것 같은데,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원톱이 될 것 같아요. 최전방 원톱. 이러면 약간 4-2-3-1이나 4-3-3 이런 느낌의 최전방 카바니 세워놓고 왼쪽에 레시포드, 오른쪽에 그린우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약간 아래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세우고요. 그 다음에 중앙 미드필더에는 마티치와 포그바. 수비는 왼쪽 새로 영입한 진짜 이 왼발 정말 이 프리킥 능력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. 텔레스 영입됐죠. 그래서 왼쪽 백으로 텔레스. 센터백에는 린데레프, 맥과이어, 완비사카, 데야 이렇게 좀 쓸 것 같습니다. 요게 아마 기본 옵션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서 마샬이 만약에 뛴다면 마샬이 왼쪽, 그럼 레시포드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. 허리 쪽에 마티치 대신에 반더베이크 세우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변화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8살의 펠리스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영입됐기 때문에 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인데 미래 전력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뭐 뛰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자, 요게 이제 첫 번째 옵션이고, 두 번째는 이제 투톱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, 두 번째 옵션은 근데 이럴 때는 이제 3백 형태로 활용하면서 투톱이냐, 4백으로 활용하면서 투톱이냐, 이렇게 투톱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. 그러면 3백 형태에서 투톱은 352 같은 형태가 가능한데, 요때는 이제 투톱을 카바니와 레시포드 혹은 마시알, 뭐 레시포드와 마시알은 이제 왔다 갔다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아래에 플레이메이커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,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에 이렇게 4명 텔레스, 반더베이크, 포그바, 완비사카. 백스리에는 루크쇼와 맥과이어, 바이, 골키퍼는 데이아 이렇게 좀 쓸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카바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 투톱 같은 경우도 루이 수아레스와 또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낯설지 않습니다.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톱은 이제 포백을 쓸 때는 다이아몬드 442. 요때는 이제 중앙을 상당히 밀집하면서 양쪽 풀백의 어떤 오버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, 요때도 이제 카바니와 투톱을 레시포드 아니면 이제 마시알 가능하고요. 다이아몬드의 위에 꼭지점에 브루노 페르난데스, 그리고 이제 반더베이크, 포그바, 아래쪽에 마티치 세워놓고, 이제 포백은 텔레스, 맥과이어, 바이, 완비사카, 골키퍼는 데야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옵션은 아예 카바니를 사이드로 두는 것도 가능해요.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카바니는 좌우 윙포워드로도 뛰었던 바가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속도라든지 기술, 돌파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도 가능한데, 요때는 이제 4-3-3이 되겠죠. 카바니를 왼쪽에 세워놓고 최전방에 마시알, 오른쪽에 레시포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래 4-3-3의 위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, 그 다음에 반더베이크, 포그바, 포백에는 텔레스, 맥과이어, 린데레프, 완비사카, 데이아 요렇게 세우는 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이거는 카바니를 선발로 활용할 때 활용 가능한 4가지 옵션이라는 거고요. 카바니가 매 경기 그렇게 다 선발로 뛰진 않을 겁니다. 전체적인 로테이션이 좀 되겠죠. 뛰게 된다면 이런 이제 4가지 옵션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,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카바니를 원톱 혹은 투톱 혹은 사이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군요. 근데 어떡하죠? 감독이 쇼샤르인데요.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. 쇼샤르 감독이 어찌 보면 지금 맨유에는 가장 큰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. 물론 좋은 능력을 보여준다면 맨유를 더 끌고 갈 수 있겠지만, 사실 이렇게 전술적으로는 임팩트가 확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어려울 때 팀을 맡아서 팀을 잘 끌어내긴 했지만,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이렇게 선수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끌고 가는 건 있는 것 같은데, 전술적으로 어떤 날카로움이 있는 것 같지 않고,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어떤 개인 능력이 하드캐리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쇼샤르 감독이 어떻게 할지. 사실 뭐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사와 칼이 좋아야 뭐 좋은
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는 이 솔샤르 감독이 어쩌면 가장 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샤르 감독이 갑자기 확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요리사가 오든지 좀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어쨌든 카바니가 어떻게 뛰게 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.